로봇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이 캡처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체크 표시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 내에 오토바이를 모두 고르세요, 뭐 이런 식의 캡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바로 글씨처럼 나타난 캡처를 뚫어버리는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바로 캡처 이미지스라는 데이터셋인데요, 9메가 밖에 안 되는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모델은 케라스 웹사이트에 OCR 모델 for Leading Captures 라는 모델을 참고해서 좀 더 쉽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기술은 CNN과 RNN을 섞어가지고, RNN 중에서도 특히 LSTM이죠. LSTM을 사용해서 CTC 로스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콜랩 노트북을 작성을 했는데요, 학습을 시키려니까는 고성능 GPU가 필요해서 콜랩에서 GPU를 할당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GPU를 사용하는 방법은 런타임 메뉴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한 다음에 하드웨어 가속기를 None GPU TPU 중에 GPU를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NVIDIA SMI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GPU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T4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 T4가 아니라 뭐 테슬라 P100 뭐 이런 게 할당될 수도 있는데 별로 상관은 없어요. 엄청 무거운 모델은 아니라서. 자, 그 다음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오픈CV, 그 다음에 numpy, matplotlib, 그 다음에 학습시킬 때는 tensorflow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아까 보여드린 캡처 이미지스 v2라는 데이터셋인데, 여기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링크를 눌러보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면서도 굉장히 짜증난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에 대한 라벨은 이 파일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EB827이면은 파일명도 EB827.png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1040개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시켜서 한번 뚫어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주고 압축을 풀어준 다음에요, 데이터셋을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캡처 이미지스의 png 확장자로 끝나는 이미지의 경로를 전부 다 긁어서 이미지 리스트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의 길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104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읽어다가 오픈CV로 읽어다가 이미지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라벨은 이 앞에 확장자를 뺀 부분을 스플릿 익스텐션 하는 코드죠. 확장자를 분리해낸 다음에 앞에 부분만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라벨에 넣고요,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타이틀을 라벨로 하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줘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하면은 cb8cf 그 다음에 그것의 라벨은 cb8cf라는 5글자로 된 라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뭔가 욕 같지만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할 건데요, 일단 라벨부터 전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라벨을 어떻게 전처리를 하냐, 아까처럼 확장자를 분리해내서 이렇게 라벨에 저장한 다음에 일단은 라벨스에다 전부 다 저장을 해줄 겁니다. 라벨스라는 이 리스트를, 제가 빈 리스트를 만들어줬죠. 전부 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 맥스 랭스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라벨의 최대 길이를 계산할 거예요. 모델 추론 과정에서 한번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맥스 랭스를 구해줄 건데, 사실 이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은 라벨이 전부 다 5글자예요. 그래서 이 맥스 랭스가 결국은 5가 될 거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글자를 추론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맥스 랭스를 구하는 과정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전체 데이터셋의 개수는 1040개고 맥스 랭스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벨스라는 리스트에 모든 라벨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라벨에 고유한 캐릭터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글자들이 유니크하게 쓰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라벨스를 조인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붙여서 써버려요. 이렇게 붙여 쓴 다음에 이것을 파이썬의 set 타입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중복된 값들이 전부 다 지워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처럼 C랑 C랑 중복되고 여기도 C가 중복되는데, 나중에는 이 C들이 set 타입으로 바뀌면서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복된 값들을 지우고 유니크한 값만 남겨둔다. 캐릭터스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유니크한 캐릭터들이 남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2, 3, 4, 5, 6, 7, 8
B, C, D, E, F, G, M, N, P, W, X, Y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라벨들이 전부 다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숫자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라벨을 숫자로 인코딩하는 과정인데요. 케라스에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스트링 룩업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유니크한 캐릭터들, 우리가 방금 구한 유니크한 캐릭터들의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알아서 각각의 문자별로 숫자로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서 우리가 일일이 매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를 숫자로 바꾸는 그런 함수고, 반대로 숫자를 캐릭터로 다시 변환하는 이런 함수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디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인버트를 true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코더 디코더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하려면은 라벨스의 첫 번째 거 바로 CB8CF였죠. 요것이 숫자로 바뀐 다음에 다시 문자로 그대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인코딩을 하는 방법은 유니코드 스플릿을 사용해서 이 문자를 C, 그 다음에 B, 8, C, F 이렇게 해서 한 글자씩 다 분리를 해준 다음에 UTF-8로 인코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char2num,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정의했던 char2num 함수를 사용하면은 인코드된 값이 텐서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CB8CF가 11, 2, 7, 11, 17이라고 이렇게 숫자로 매칭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11이고 B는 2, 8은 7, 그 다음 F는 17에 매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 2, 7, 11, 17이 다시 CB8CF로 돌아오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다시 정했었던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인코디드 된 것을 여기서 그대로 놓고 전부 다 합쳐서 리듀스 조인을 해서 전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문자를 문자열로 합친 다음에 numpy 어레이 형태로 바꾸고 디코드 UTF-8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CB8CF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디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numpy까지만 하면 이게 바이트 어레이로 나와요. 바이트 어레이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CB8CF가 11, 27, 11, 17로 바뀌었다가 다시 CB8CF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딥러닝 모델에 넣을 때 char2num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라벨에 char2num을 해가지고 숫자 형태로 바꾼 다음에 넣어줄 겁니다. 학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셋에서 90%만큼은 트레이닝 셋을 쓰고 10%만큼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써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고요. 셔플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라벨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X트레인, X밸리데이션, Y트레인, Y밸리데이션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크기를 보면은 우리는 936개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104개의 데이터로 모델을 검증할 겁니다. 데이터셋을 꼭 나눠주시고요.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한번 만들 건데, 우리가 전 처리할 이미지의 크기를 일단 정해줍니다.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는 200, 세로 사이즈는 50 이렇게 해서 가로로 긴 이미지를 학습시킬 건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델에 넣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긴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로가 200이고 가로가 50인 이미지가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미리 보기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코드 싱글 샘플 요걸 사용해서 한 개의 이미지를 읽어다가 리사이징을 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IO 리드 파일로 이미지를 읽어줍니다.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1채널짜리 이미지로 변경을 해주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는 그 이미지를 원래는 unsigned integer 8비트 형태였는데 플로트 32비트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미지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한다. 그 다음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사이징을 할 건데, 자, 이미지 하이트랑 이미지의 width, 그러니까는 50, 200으로 리사이징을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 변경된 이미지를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트랜스포즈가 뭐더라?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전치행렬, 그렇지. 전치행렬.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는데 이미지를 첫 번째 액시스랑 두 번째 액시스를 서로 맞바꿔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이미지가 긴 캡처였는데 세로로 된 캡처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세로로 만들게 되는데, 왜냐면은 모델에 넣어줄 때 앞자리부터 분석을 하길 원하거든요. 우리는 순서대로.
LSTM 모델을 사용해서 앞자리부터 분석하기 원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석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행렬을 써가지고 이미지의 축을 변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라벨을 인코딩 할 건데 아까 만들었던 차트 넘을 사용해 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라벨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숫자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리턴 할 때는 이미지에는 이미지, 라벨에는 라벨이라는 키를 가진 딕셔너리에 이렇게 저장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하려고 인코드 싱글 샘플을 이렇게 하나씩 첫 번째 이미지랑 첫 번째 라벨을 넣어주고 뿌려보게 되면은 요런 이미지와 그 다음에 라벨 잘 전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에 피드를 시킬 데이터셋을 만들어 줄 건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배치 사이즈는 32로 정의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TF 데이터의 데이터셋 요걸 사용하면은 좀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데이터셋을 정의해주고 난 다음에는 모델을 정의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로스 펑션, 손실 함수는 바로 CTC 로스라는 건데 케라스 백엔드에 CTC 배치 코스트라는 요런 로스를 써요. 그래서 도대체 CTC가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블로그 링크를 보시면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이게 바로 CTC의 약자인데요. 원래는 음성 분석에서 많이 쓰이던 방식인데 OCR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음성을 분석한 어떤 메일 스펙토그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성을 분석한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은 바로 헬로라고 말한 음성의 어떤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어디까지가 H고 어디까지가 E고 어디까지가 L이고 어디까지가 O인지 전혀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고 여기다 라벨링을 각각 해줘서 이 부분은 H고 이 부분은 E고 이 부분은 L이고 그다음 이 부분은 O다 라는 것을 전부 다 라벨링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CTC 로스인데 이렇게 하나씩 세그멘테이션에서 라벨링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헬로라는 라벨을 여기 전체에다가 부여를 해서 알아서 이것을 유추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 이 블로그에도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RNN은 시퀀스 러닝을 잘할 수 있음. 시퀀스 러닝이라는 것은 순차적인 학습을 잘할 수 있는데 순차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은 주식 데이터나 자연어 처리할 때 굉장히 잘한다 라는 건데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이 힘들다. 근데 세그멘테이션 하려고 하니 데이터를 많이 만들기 힘들다. 하나하나씩 사람이 다 일일이 라벨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unSegmented 데이터, 세그멘테이션 되지 않은 데이터로 바로 학습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CTC 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를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텐서플로우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다가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네,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다가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 건데 일단은 인풋 레이어를 만들고 인풋 레이어는 이미지 위스 아까 200이었죠? 200 하이트 50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니까 1채널짜리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플로트 32비트 형태 그 다음 네임이 이미지라고 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 이미지를 넣어줄 거고 라벨스에다가는 라벨을 아까 데이터 전처리 할 때 라벨을 넣어줄 건데 쉐이프는 넌이고요. 몇 글자일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32 이렇게 해서 인풋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피처 맵을 추출해낼 건데 이렇게 컨볼루션 한번 하고 그 다음 맥스플링 한번 하고 컨볼루션 한번 하고 맥스플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차원이 4배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맥스플링을 2번 하니까요. 그래서 4배로 줄어드니까 이것을 리쉐입을 할 때 이렇게 4씩 나눠줍니다. 4씩 나눠주고 마지막에 64는 위에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64개의 필터를 사용했으니까 여기도 바로 64가 되겠죠. 리쉐입을 해줘서 댄스 레이어로 한번 거쳐갑니다. 댄스 레이어 거쳐가고 드랍 아웃하고 그 다음이 RNN을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순차적인 것들을 이렇게 학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으로 LSTM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노드의 개수는 128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한 번 더 LSTM을 사용해서 바이디렉셔널 그 다음 60 노드 개수 64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로 댄스 레이어인데 댄스 레이어는 우리가 사용한 그 단어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unknown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학습시키지 못한 unknown 값 그것을 뽑아내기 위함이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이거를 사용해서 어떤 글자인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dance2 레이어라는 거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CTC 로스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CTC 로스는 CTC 레이어를 정의한 다음에 라벨하고 그 다음에 X값 요 X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정의할 때는 인풋으로는 인풋 이미지랑 라벨을 함께 넣어주고 아웃풋으로는 CTC 로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OCR 모델 V1이라고 정의를 해준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 모델을 컴파일하면 모델이 끝나죠. 모델의 서머리를 한번 요약해서 보면은 251짜리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아웃풋으로 dance2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아까 유니크 글자가 19글자였던가요? 그래서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시킬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432,596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겁니다. 자, 트레이닝 과정인데요. 트레이닝 과정은 별다를 게 없죠. 그래서 얼리스 타이핑을 좀 넣어줬는데 학습의 진전이 10번 이상 없으면 가장 좋은 웨이트를 복구하고 학습을 끝내라 라는 그런 콜백이에요. 그래서 모델 핏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렇게 넣어주고 100번 반복 학습, 100번 에폭을 돌아줍니다. 그 다음 콜백도 이렇게 얼리스 타핑 위에서 정의한 거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가 나오게 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떨어져서 결국 100 에폭에서 밸리데이션 로스 0.0032 정도로 학습이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얼마나 학습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모델을 정의할 때는 프리딕션 모델을 따로 정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CTC 로스를 빼고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벨을 아웃풋으로 내도록 다시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미지를 인풋을 받고 이 dance2 레이어 아까 제가 출력이라고 했던 dance2 레이어를 아웃풋으로 되는 모델을 따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여기는 배치 프리딕션 하는 코드죠. 그리디 서치로 프리딕션을 하는 코드인데 만약에 그리디 서치보다 좀 더 성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빔 서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CTC 디코드의 문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웃풋 텍스트를 이렇게 다 받은 다음에 리절트를 아까 우리가 디코딩하는 디코더로 넘투차 디코더로 디코딩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 텍스트를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배치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첫 번째 배치를 받아다가 배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배치 이미지를 받아오는 거죠. 이미지를 받아와서 우리가 만든 프리딕션 모델에다가 프리딕트 추론을 시키면은 결과가 프리즈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리즈를 디코드 배치 프리딕션 아까 위에서 설명한 그 함수를 사용해서 디코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텍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가 나오게 될 텐데 요것을 한번 그려보는 코드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미지를 뽑아낼 때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갠 이미지를 다시 가로로 바꿔줘야지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프리드 텍스트의 텍스트를 이미지의 타이틀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짜잔! 그래서 거의 100%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M448B, GP7CO, GP7CO 264M5 이렇게 해서 거의 전부 다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캡차를 해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